안녕하십니까, 김대한입니다. 오늘은 이형주님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주님께서 안녕하세요, 김대한 해설위원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MMA 배우신 지 3주 정도 돼가신다고 하셨는데 실력이 빨리 늘고 싶어서 주에 3번은 스파링을 하는데 초보이다 보니 상대 주먹이 무서워서 잘 들어가지를 못하고 또 본인이 또 잘못 세게 때릴까봐 상대방에게 주먹도 쉽사리 못 던지겠습니다. 가드를 올리고 맞기만 하고요. 그래서 혹시 저 같은 초보가 자주 하는 실수와 또 초보가 실력이 늘기 위해 어떤 초반의 목표를 갖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저는 병아리 시절부터 실력을 어떻게 늘려오셨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일단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 다 같이 저 스스로도 좀 더 생각해보면서 각성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아서 오늘 좀 앉아서 저 혼자 좀 답변을 드리게 됐습니다.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시는 거는 솔직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합격투기가 100m 단거리나 뭐 400m, 500m 이 정도가 아니고 종합격투기라는 거는 사실 마라톤이에요. 선수생활을 하셔도 결국 마라톤이고 일반인으로서 오래 배우려고 하셔도 결국 마라톤입니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타 격투기 종목보다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동기를 가지시는지 이런 거는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제가 보기엔 행동만 남습니다. 아, 오늘 진짜 가기 싫어. 오늘 좀 어떻게 그냥 다 이겨내고 계속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격투기뿐만 아니고 뭐든지 다 똑같죠. 공부를 하셔도 사실 오늘 애들하고 놀고 싶다. 오늘 좀 기분이 좀 꿀꿀하다. 그렇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몇 년 후에 돌아보시면 그날 기분이 꿀꿀했다 이런 건 안 남고 공부했냐 안 했냐, 내가 어디에 도전했냐 안 했냐 이것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체육관에 가시고 계속 훈련을 그냥 소위 저는 저 자신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닥치고 하라고 제 스스로한테 얘기하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 스승님이 팀파이터의 김훈 관장님하고 훈련을 할 때 일주일에 2번씩 지금은 이제 제가 다리 다치고 해서 간지가 좀 됐지만 광역버스 타고 가서 그 다음에 그 지하철로 갈아타가지고 갈 때 단 한 번도 즐겁게 간 적은 없었어요. 가면은 정말 가기 싫다, 오늘 가면 맞기 싫은데, 왜냐면 가면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계속 당하거든요. 당하기만 하니까 되게 무섭고 되게 또 되게 가기 싫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가는 길에서도 오늘 좀 몸이 허리가 아픈 것 같은데 꿀꿀한데 좀 그만할까, 그냥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한 적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냥 그렇게 해서 뺀 적은 없습니다. 진짜 다쳐서 아팠으면 안 갔으면 안 갔지.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배울 수 있고 실력도 좀 늘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행동으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습관이 되거든요. 습관이 되신다면 되게 쉬워요. 저도 지금 로드FC 대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되게 바쁠 거잖아요. 어차피 대표로서 일을 하면 되게 바쁜데 저는 무조건 일이 다 끝난 저녁에는 체육관에 오고 단 한 번도 집에 가서 쉰 적은 없거든요. 그게 체육관에 가야지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체육관에 저녁 때는 와서 제 식구 같은 우리 관원들과 코치들 같이 보고 얘기하고 또 제 운동하고 운동 가르치고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습관을 빨리빨리 만드시는 게 저는 일단은 중요한 것 같고, 목표는 솔직히 그 다음에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인데, 디펜스, 수비가 중요합니다. 공격, 수비 중요해요. 수비가 무조건 중요해요. 레슬링, 태클, 수비 연습, 주짓수에서 안발을 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발을 방어하는 연습, 트라이앵글 초크 막는 연습, 사이드에서 나가는 연습, 타격에서 펀치 막는 연습, 킥 막는 연습,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그러면 호신이 이루어지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디펜스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라고 제가 특히 초보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하나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짓수 같은 경우 왼쪽 오른쪽 다 있잖아요. 하프가드를 해도 이쪽을 파는 사람이 있고 이쪽 파는 사람이 있고 양쪽 다 하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잘 되는 쪽부터, 한쪽부터 하시면 되게 좋아요. 유명한 주짓대로나 레슬러들도 대부분 양쪽 다 할 줄 아는데 양쪽이 똑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대부분 자기가 강한 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두 개 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잘 되는 쪽만 계속 연습하세요. 잘 되는 쪽만. 그게 좀 잘 되고 거기서 셋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컨비네이션도 잘 되고 하면은 그 다음에
반대 쪽도 연습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좀 기술을 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을 정해놓고서 약속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약속 연습이란 건 되게 간단합니다. 뭐 상대방의 레프트훅이 들어올 때가 좀 약하다, 많이 맞는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여러 타이밍으로 레프트훅을 뻗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어 연습을 하시는 거고, 내가 만약에 사이드 마운트에서 나가는 게 약하다, 사이드 마운트에서 잘라놓고 상대가 뭐 그거를 100%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죠. 상대방하고 상의도 하고 코치님하고 상의도, 관장님하고 상의도 하고 이러시면서 한정된 상황을 딱 만들어 놓고 한정을 지어 놓고 그 상황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소위 잘라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종합격투기가 잘라서 연습을 안 하면은 실력이 늘면 늘수록,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그라운드를 가기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럼 내가 실력이 늘면 늘수록 제 테이크다운 디펜스가 늘고 하면은 MMA 스파링만 하잖아요. 제가 내 체육관 좀 잘하는 사람이다. 그럼 저를 파트너들이 테이크다운 시키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그럼 MMA 스파링만 하면 한정된 상황, 제가 편한 상황만 하게 돼요. 그러면 그라운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줄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저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라운드 딱 끌려가면 당황하겠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라서 많이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합격투기는 저는 피지컬도 중요한데 연습해야 될 게 되게 많은 거라서 제가 어떤 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상당 부분에 뭐 이런 수준이 올라간 프로 선수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하면 힘이 세지고 얘기하면,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종합격투기가 사실 잘라서 해놓을 게 되게 많기 때문에 벤치프레스 할 거면 겨드랑이 파기 한 번 더 하고, 그랬고 디펜스 연습 한 번 더 하고, 차라리 사이드에서 밀고 일어나는 거 연습 한 번 더 하라고 그러고, 어디 가서 뭐 좀 체력 훈련 할 거면 뭐 달리기나 이런 거 말고 잘라서 전 약속 연습, 어떤 상황을 하나 더해서 더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해야 될 게 되게 많은데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근데 잘 안 되는 부분을 특히 약속 연습을 많이 하시면 쭉쭉 늘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자신보다 잘하는 파트너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스파링을 하시면서 많이 당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막 세게 하고 때리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안 되고, 서로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고 저를 해하지 않는,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실력자하고 스파링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 패턴에, 그 틀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익숙해지게 되고, 그런 약간 비슷한 스타일을 만났을 때 되게 자신감 있고, 이거 해본 건데, 이거 내가 많이 당하던 건데, 딱 이렇게 대처를 잘 하실 수 있게 돼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뭐 이 팀파이터의 김 관장님한테 그런 부분으로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고, 단 상대 그 사람이 그냥 막 약간 조절 안 돼서 세게 자기를 진짜 때리고 하는 사람이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한번 타격에 또 겁이 생기면, 특히 MMA 글러브, 작은 글러브로 맞아서 겁이 생기면 극복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파트너가 아니시면 오히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많이 느꼈던 건데, MMA를 하시면 당연히 뭐 몸싸움을 하시겠지만 복싱이나 킥복싱만 하신다 그러면은 꼭 아셔야 될 게, 아무리 타격기만 하셔도 실제 타격기 시합에 나가면 그냥 타격 말고 거기서 타격에서 원래 정식으로는 그닥 다루지 않는 몸싸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왜? 인간의 맨손 싸움은 결국은 엉킬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러니까 몸싸움의 연습들을 평소에 가능한 대로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시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본인이 내가 어떤 스타일의 선수인지, 내가 그래플러인지 타격가인지 계속해서 내 장점은 뭐고 내 약점은 뭔가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찾으려고 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생각만 하시지 말고 영상을 많이 찍어 놓으세요. 영상을 맨날 찍으실 필요는 없고,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이라도 찍고 이렇게 보시면은 본인이 잘 되고 잘 안 되는 게 좀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관장님이나 체육관의 동료분들하고 많이 상의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스타일하고 자기가 잘하는 스타일하고 일치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타격이 진짜 안 돼요. 완전 그래플러로 타고났어요. 타격하면 안 돼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은 막 앤더슨 실바예요. 무조건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타고났는지를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면서
내가 일단은 잘 되는 쪽을 많이 파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쪽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거기다 붙여도 절대 늦지 않아요. 왜냐면 실전에 가면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내가 이거 진짜 멋있게 이런 건 별로 상관없이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잘 되는 쪽으로 기대서 결국은 생존을 위해 싸우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진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쪽을 더 해놓을 걸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하고 내가 잘하는 거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는 무조건 잘 되는 쪽으로 가셔서 본인의 게임을 최대한 많이 강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하시고 싶은 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주님의 질문을 받고 저 스스로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제 자신도 많이 돌아봤고요. 제게도 많이 좀 도움이 됐던 그런 또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신 이영주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